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그 태풍에 관련된 이제 회사로 한번 찾아본 회사인데요. 우선 뉴스 계속 보니까 이제 태풍 흰남노라고 굉장히 강력한 초강력 역대급 강력한 태풍이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오늘 시간 이제 일요일 지금 오후 시간인데 이제 월요일 한 3시 정도 되면 이제 상하이 한 남동부 쪽 그쪽까지 위치가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시간은 뭐 지금 이 루트를 보면은 이제 부산 쪽하고 남해 제주도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통과한다고 나오는데 제주도는 뭐 화요일 새벽부터 이제 그 태풍 중심이 지나간다고 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한 32 이때가 이제 뭐 한 수요일 정도 아마 되면은 이때가 이제 화요일 3시니까 한 수요일 정도 지나면 이제 태풍 영향권에서 좀 멀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 얼스타 너럴스쿨 넷을 보시면은 이 태풍이 지금 현재는 한 117 그 킬로와트 퍼 아워 시속이 한 117 정도 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리고 위치가 보통은 이 태풍들이 이 태평양에서 그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이제 상승기를 타면서 이제 여기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내륙으로 이제 들어올 때 일본 쪽으로 가거나 뭐 한국 쪽으로 오거나 중국 쪽으로 이제 가는데 요번 태풍은 아까 요거 나왔던 것처럼 좀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지나갈 예상이 좀 크다라고 하고 보통은 이제 피해가 좀 큰 게 좀 요 태풍이 보시면은 보통 태풍이 우리는 이 동쪽 부분이 더 피해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태풍이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편서풍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요쪽 이 서쪽은 조금 이제 그 바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상충이 되기 때문에 좀 소멸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쪽은 더 가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동쪽, 요 이제 빨간 표시를 해서 이 동쪽, 오른쪽 부분은 더 피해가 크고, 이 왼쪽 부분은 이제 비가 좀 많이 오고 좀 피해가 조금 그나마 덜한 부분인데, 그래서 태풍이 더 우리나라에서 이 더 중국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이제 이제 지나가게 되면 피해가 더 큰 거죠. 그리고 일본 쪽으로 많이 틀어져서 가면은 우리는 이제 뭐 이제 심한 피해가 없는 부분들이 지나가는 거니까 조금 괜찮은 부분인데, 요번에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루트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거의 여기 지금 빨간색 선처럼. 그래서 요 동쪽 부분이 많이 해당될 부분, 뭐 제주도나 뭐 부산 이런 쪽, 경상도 쪽은 피해가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지역은 또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 부분은 또 비도 많이 내릴 수도 있는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요게 요런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는 한 114 정도 이제 시속이 됐는데, 제가 그 금요일 날 한번 체크해 놨을 때 여기 캡처 좀 해놓은 건데, 그때 195까지 갔었거든요. 중심 무에 가까운 이 시속이 거의 한 195 킬로와트 퍼 아워. 시속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렇게 빨랐던, 시속이 빠르고 이렇게 초강력한 태풍을 못 본 것 같아서 좀 약간 이런 것들이 또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 또 피해가 또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월요일에도 이런 부분으로 좀 주식시장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네이버 금융에 아마 들어가 보시면은 이 태풍하고 장마 관련돼 가지고 또 테마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국내 증시 누르시고 테마 들어가서 태풍 및 장마 찾아보시면은 뭐 코리아 SE부터 시작을 해서 뭐 조비부터 해가지고 뭐 쭉 나오거든요. 관련된 회사 보통 패처리 같은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고, 코리아 여기 한번 볼까요? 코리아 SE 같은 경우 이미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고 뭐 시총이 왜냐면 워낙 작으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은 약간 이런 테마로 움직이는 회사들은 시총이 좀 작고 그런 회사들이 좀 등락이 좀 많죠. 왜냐면 시총이 작으니까 좀 움직일 변동폭이 크니까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래서 이런 테마로 만약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미 사놨어야 되는 게 맞고, 왜냐면 이제 월요일날 아마 등락 그날만 좀 오르고, 뭐 월요일날 화요일 그날 좀 아침에 오르고 또 이제 오후에는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테마이기 때문에 또 내가 고점에 또 들어가면은 또 한동안 또 손해봐야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뭐 사지 않았으면 조금 뭐 단기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 아니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전일 거래량보다 그날 이제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목요일 거래량보다 이게 금요일 거래량이 좀 많은 것들이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비도 괜찮을 수 있다. 이것도 뭐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는 그런 회사인데, 그래서 뭐 코리아 SE 같은 경우는 아마 거래량이 덜 나온 게 이제 상한가 가니까 더 거래가 안 돼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쭉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회사들이 있고, 저는 여기서 어떤 회사를 보려고 하냐면, 저는 이제 오히려 그날 금요일 하락했던, 여기 이제 체크하면서 본 회사인데 코엔텍이라는 회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회사를 한번 볼 건데, 여기 회사는 뭐 한 3년간? 아니, 한 10년 정도 보죠. 그러니까 여기 회사가 그래도 생각보다 거의 코로나 이전까지 보시면은 주가는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다가 뭐 코로나 때 한번 내려왔고 다시 지금 평행선 정도 가고 있다가 뭐 지금 다시 살짝 올라가는 그런 추세예요. 그리고 회사는 시가총액 한 4,660억 정도 하는 회사고요. 여기 회사는 뭐 어떤 회사인지 보면은 여기 울산 지역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대형 배출 업체 중심으로 구성된 입지 조건에 있고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유리하다. 그리고 폐기물 산업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각종 쓰레기하고 폐기물들을 수집 운반해서 처리한다. 방사능 폐기물 운반 수집 처리 활동도 포함된다. 그래서 여기 회사는 그런 대기업들이 있는 그 공장지대에 좀 이제 같이 위치해가지고 경상도 거기에 그런 산업 폐기물 같은 거를 이제 처리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쪽 회사들이 뭐 시설 투자도 좀 필요한데 뭐 또 어떻게 보면 경쟁이 많지 않거든요. 업체들이 많지가 않아서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아까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오르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오르는 모습들 볼 수 있듯이 좀 괜찮아요.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그 경쟁자가 많이 없고 회사가 매출만 잘 오른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데 좀 괜찮은 회사들이죠. 그리고 여기 코엔텍 회사 이제 반기 보고서 한번 가서 볼 텐데 이 회사가 뭐 하는지 한번 보려면 사업 내용에 들어가서 개요부터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일단 서비스를 보죠.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해서 보면은 이제 소각 부분, 여기서 이제 뭐 폐기물을 소각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처리 매출. 그래서 소각을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하는 거, 이런 매출이 하나 있고요. 이게 한 34.6%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틸리티라고 스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요즘에 이 제철소도 그렇고 이런 어떤 폐기물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이 소각물을 폐기할 때 그 옆에 스팀 같은 걸 좀 지나가게 하면서 증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증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폐열이죠. 열이 지나가면서 그것들이 이제 증기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또 이제 판매하는, 스팀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쪽 부분이 지금 20.623%, 죄송합니다. 그 206억 정도, 206억 정도 되고, 전체 그 비율은 46.9%까지. 그래서 전체 매출에 가장 많이 지금 차지하는, 비율이 됐고요. 그리고 또 매립을 하죠. 소각하는 게 있었고, 매립을 할 텐데, 매립하는 매출이 한 81억 돼서, 18.5 정도의 전체 매출을 차지한다. 그래서 코엔텍이라는 회사는 이런 처리물을 소각하고, 소각하면서 나오는 폐열을 통한 이제 스팀을 판매하고, 또 이제 매립 부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요거 사업 부문별 매출을 한번 봤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소각 매출 있죠? 소각 매출, 요거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아까 얘기한 스팀 매출, 이거는 이제 그 폐열을 통한 매출이 있고, 또 매립 매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사업 부문별 매출을 보시게 되면은, 보시면은 그래도 항상 그 이 소각 처리 부분이죠. 소각 처리 매출이 굉장히 더 크죠. 소각 처리 매출이 여기 뭐 2019년도 보면 한 304억 되고, 스팀 매출이 한 249억. 그런 식으로 가다가, 요게 좀 바뀐 게 2022년, 올해 들어서는 이 그 소각 처리 매출보다 지금 스팀 판매 매출이 더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한 이유는 이제 이슈를 좀 찾아보니까, 이 스팀 판매 되는 부분들이 이 천연가스와 좀 연결이 좀 돼 있고, 가격이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 스팀 판매되는 그 열을 이제 그 가격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이 스팀 판매의 단가 자체가 지금 올라가서, 요게 이제 매출이 똑같이 그 산출이 되더라도 이 그 스팀 판매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소각 처리에 대비해서 스팀 판매가 그 비율보다는 떨어지는 매출이었는데, 지금은 이 소각 처리에 비해서 스팀 판매 단가가 오르면서 굉장히 매출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현재도 이 그 천연가스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인베스팅닷컴에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잠깐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같이. 천연가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커머디티, 리얼타임 커머디티 한번 보시게 되면은, 내추럴 가스의 가격 변동을 한번 보죠. 올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한 8.9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8.9달러까지 올라와 있고, 지금 한 5년 정도 보죠. 5년 정도 가격
네, 지금 5년 정도 가격 대비해서 가장 높은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가 계속 이제 다툼이 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요런 그 이슈로 인해서 지금 코인텍이 어떻게 보면 요 지금 스팀 판매하는 사업부에 가 다시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22년도에 매출이 굉장히 요 부분이 잘 나오고 이익률도 굉장히 좋게 지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 2012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일단 매출 부분인데 좀 분석을 약간 해보면은 이 회사는 한 매출액이 꾸준히 일단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매출단으로 요 가로 획으로 가로선으로 이제 보는 건데, 붉은색의 매출이 가장 떨어졌던 해고, 이제 농도가 짙을수록 매출이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출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제 굉장히 좀 우상향하는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고, 영업이익도 우측으로 올라갈수록 좋아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매출이 뭐 올해는 이제 작년도에는 21년도도 366억인데 올해도 아마 더 잘 나오고 있고, 여기 영업이익률이죠. 여기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갑자기 여기서 이제 한 40% 이상 되면서 지금은 50% 가까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한번 보니까 2018년도에 좀 이슈로는 이제 계열사가 정리된 게 있어요. 이제 코인텍이 하고 있는 뭐 관련된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원도 필요하고 이런데 좀 판관비나 이런 것들이 좀 높게 나왔던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판관비가 124억인데 갑자기 47억으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열사가 좀 정리가 되면서, 약간 제가 이제 재무제표도 보니까 이제 2019년도부터는 이제 별도 재무제표가 없어진 별도 재무제표만 나오는 것 같거든요. 2020년부터 이제 계열사가 정리되면서 이제 연결 재무제표가 아니라 이제 별도 재무제표만 나오고, 이때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뭐 불필요한 그 다른 회사들의 계열사의 어떤 뭐 판관비 같은 것들이 좀 이제 없어지고, 거기 회사들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매출은 좀 작은데 판관비는 조금 높았던, 이익률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회사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게 정리되면서 조금 이제 이익률이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2017년도에 여기에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공개 매수를 하게 돼요. 공개 매수란 이제 전체 그 이제 시가 회사의 총 지분의 한 95%까지 회사를 매수해가지고 자진 상폐를 하는 뭐 그런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올라가겠죠. 왜냐면 요 회사가 이렇게 공개 매수 하면서 한 50% 이상까지 이제 지분을 좀 모으긴 했거든요. 근데 뭐 다 하진 못했는데. 다 사진 못한 거죠. 근데 공개 매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게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코인텍이라는 회사에 한번 주가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여기 차트로 한번 보죠. 차트에서 보면은 뭐 월봉으로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해서 보면은 아까 이슈가 있었던 2017년 이때 공개 매수 있었고, 영업이익률 굉장히 좋아지는 2018년도 이때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때 두 가지 이슈는 공개 매수와 이제 계열사 정리하면서 이익률이 뭐 20%대에서 더블 카운팅을 이제 늘어나는 구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한 번 더 올라가게 됐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제 퍼밸류도 이 가로 단으로 한번 비교해서 보면은 과거 요때 이제 좀 이제 급하게 좀 오르는 바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은 좀 높아지는 구간인데, 다시 이게 그게 14.5까지 밸류에이션이 좀 작년도는 이제 떨어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대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 부분에서 이 스팀 판매 매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단가가 높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라고 보이고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올해 다시 연말에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서 이 코인텍이 여기 뭐 분기 매출 한번 보죠. 분기 매출을 한번 보게 되면은 연간으로 뭐 예상되는 게 뭐 작년도가 한 452억 정도. 근데 올해는 조금 이제 더 나올 거라고 뭐 예상을, 올해가 이제 452억 정도, 작년도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올해는 이제 50%를 넘어간다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폐열 때문에 그런 거고, 재무제표 이제 그 연결이 없다 그랬죠. 아까 계열사 다 정리됐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제표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매출액 보면은 지금 224억을 했어요. 이제 반기 보시면은 이제 한마디로 3월달 이게 4월 6 2분기 때 224억을 하고, 작년도 2분기 때는 162억을 했는데 그때 매출 원가가 88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50% 가까이 이 매출 원가가 나왔는데, 이거는 한 지금
한 30%도 매출 원가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매출은 훨씬 더 많이 늘었는데 한 60억 이상이 매출이 늘었는데 매출 원가는 오히려 20%가 떨어진, 예, 굉장히 좀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고, 작년도에 반기 이때도 성장을 하는 구간이었는데도 그때 반기 영업이익이, 죄송합니다. 그때 분기, 2분기 영업이익이 63억이었는데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148억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코엔텍은 올해 그 가스 수요가 늘어나고 가스 가격이 늘어나면서 수요보단 죄송합니다. 공급량이 떨어진 거죠. 전쟁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수혜를 좀 볼 것 같다라는 제 이제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뭐 태풍 때문에 좀 회사를 알긴 했지만 이 회사의 이제 올해 매출이 지금 한 440 정도 됐거든요. 반기가 440이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도 가스가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잘 나온다면 800억은 충분히 넘어가고, 850억 정도가 된다 그러면 작년도보다 100억 정도는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예, 여기 가격으로 보면. 그래서 조금 코엔텍이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네,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아직 그런 부분들이 저는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일로 보면은 올해 지금 코로나 이후로 계속, 예, 정체되고 있고, 예, 주체 단위로 보죠. 여기서 회사가,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회사가 이제 좀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그때 공개매수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개매수하고 영업이익률이 계열사 정리하면서 쭉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하락을 했죠. 예, 코로나19 이렇게 하락하고 좀 조정 가졌고, 지금 시기가 되게 안 좋죠. 그래서 여기 1, 2분기까지 올해 들어오면서 조금 시장 안 좋아, 금리나 이런 거 영향 때문에 좀 안 좋았는데, 하반기 때는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다 맞출 수는 없지만 회사의 이익률은 성장이 되고, 올해는 그래서 영업이익률 50% 이상 오를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지표들이 조금 바뀌는 구간이어서 조금 코엔텍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또 재무제표상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공개 매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공개 매수하니까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부터 보시면은 2017년도 이제 공개 매수 한 이후에 해죠. 2018년도 이때부터는 이 배당을 굉장히 높이 주고 있거든요. 예, 배당을 굉장히 높이 주고 있다라고 또 보시면 돼요. 배당도 굉장히 성향도 높고, 올해도 한 배당을 조금 어느 정도 최대 주주가 또 변경되긴 했어요. 이때 있던 최대 주주가 이제 공개 매수하면서 계열사도 정리하고, 어떻게 보면 회사의 이익을 좀 많이 높여놓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배당 수익도 많이 가져갔죠. 5%는 굉장히 높잖아요. 예, 회사가 성장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뭐 배당률은 조금 이제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회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 이익률이 올해 그 스팀 매출도 나오고 있고요. 예, 조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뭐 이 정도면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들었고요. 예. 그렇다고 뭐 지금 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뭐 회사가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뭐 잠깐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뭐 태풍 흰남노, 예, 이것 때문에 뭐 한번 살펴보긴 했지만, 아까 어떻게 보면 이 테마성, 예, 테마성 관련된 회사들은 뭐 내일 뭐 이런 시총 가볍고 오히려 뭐 한 1000억대 가까웠던 이런 회사들이 뭐 파루도 있고, 근데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시총 가벼우니까 좀 많이 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회사 자체가 코엔텍은 굉장히 좀 좋다. 관련된 그 테마 회사 중에도 굉장히 회사가 좀 건실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태풍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회사를 한번 찾아보게 됐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회사가 내실도 굉장히 좀 괜찮은 회사라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